놀란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지만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계속 문제만 풉니다. 경환 씨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별 반응이 없자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문제를 풉니다. 결국 경환 씨는 10분이 다 가도록 끝내 방에서 뛰쳐나오지 못합니다. 이후 이 실험은 4번이나 되풀이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화재로 인해 대피할 때 행동 방법입니다. 먼저 화재를 발견하면 큰 소리로 불이 났다고 외치며 다른 사람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거나 가까운 곳에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화재로 대피할 때 문을 열어야 한다면 먼저 문에 손등을 대고 뜨거운지 살펴야 합니다. 이때 문이 뜨거우면 반대편에 강한 열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또한 대피 과정에서 열었던 문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문을 열어두면 열과 연기의 이동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닫아야 합니다. 이동할 때는 연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화재 연기에는 다양한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일산화탄소는 흡입하면 2, 3분 안에 실신하게 되고 10분에서 20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건이나 옷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약 10분 정도 유독가스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할 때는 연기보다 낮게 숙이고 움직여야 하는데 연기 아래로 바닥으로부터 가까운 곳에는 깨끗한 공기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로 인해 대피할 때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화재가 난 층에서 문이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춰 갇히는 경우가 있고 화염과 연기가 들어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직으로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내부에 설치된 피난기구를 활용해 피난합니다. 만일 화재가 난 건물 내부에 갇혔다면 먼저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구조 요청을 하거나 휴대폰이나 수건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또한 연기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이나 타올 등에 물을 적셔 문틈을 막습니다. 내부에 타기 쉬운 물건이 있다면 제거하거나 물을 뿌려 불길이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좋은데 절대로 밖으로 무리하게 뛰어내리지 않으며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방화 구획이란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건물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는 구획을 의미합니다. 방화 구획은 내화 구조의 바닥과 벽, 그리고 방화문과 방화 셔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가 쉽게 번지지 않습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인 경우 3층 이상과 지하층에 층마다 방화 구획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서 10층 이하인 층에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 구획을 해야 하며 11층 이상은 200제곱미터마다 방화 구획을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건물의 일부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일 경우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은 방화 구획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상황 전파와 신고 및 출동이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화재를 목격하면 먼저 큰 소리로 주변의 화재 발생을 알립니다. 또한 신속하게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경보를 울리고 119에 화재 사실을 신고합니다. 119 신고 시에는 신고자 이름과 화재 발생 장소, 건물 구조, 재실자 현황 등을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만일 정확한 화재 위치를 설명하기 힘들다면 건물 상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전신주 고유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이때 소방대원이 전화를 먼저 끊으면 전화를 끊도록 합니다. 119로 신고한 전화기로는 다른 통화를 하지 않고 다시 전화가 올 수 있으니 기다립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119는 그 즉시 화재 장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 그리고 유관기관으로 일제 출동 지령을 내립니다. 화재 골든타임은 5분. 5분 안에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해야 초기 진화가 가능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화기의 종류에는 추갑식 분말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가스계 소화기 등이 있습니다. 이 소화기들은 화재의 종류에 따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 화재는 A, 유류 화재는 B, 전기 화재는 C로 분류됩니다. 추갑식 분말 소화기는 용기 안에 압축가스와 소화용 분말이 담겨 있는 소화기를 의미합니다. 제1 인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며 소화하고 나면 분말이 남습니다. ABC급 화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이산화탄소를 압축 액화시킨 소화기로 사용 후 분말이 남지 않아 전기 설비 등에 많이 사용하며 BC급 화재에 사용합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용 전에 반드시 대피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노즐을 붙잡고 화점, 즉 불이 난 곳 가까이로 접근합니다. 노즐을 화점에 향한 상태에서 손잡이를 움켜쥡니다. 분사되는 소화약재를 골고루 화점에 쏩니다. 옥내 소화전이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 발생 초기에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건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 설비로 대부분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는 수조와 배관 등으로 연결되며 소화전 함 내부에는 밸브와 호스, 노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소화전함의 호스는 아코디언 형태로 적재되어 있는데 이는 긴급한 상황에도 호스가 꼬이지 않아 보다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 발생을 목격하면 먼저 옥내 소화전함 위에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화재를 알립니다. 옥내 소화전함의 문을 열어 관창과 호스를 꺼냅니다. 한 사람은 호스에 접힌 부분을 펴주도록 합니다. 화점 근처에 가서 물을 뿌릴 준비를 합니다. 소화전함의 개폐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노즐을 화점 방향으로 하여 골고루 쏩니다.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한 후에는 호스 내부에 물을 빼고 잘 건조하여 다음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 상태로 정리해 놓습니다. 또한 옥내 소화전은 건물 외부에 송수구가 있어 송수구를 통하여
건물 내부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건물 내부의 천장과 벽 등에 설치된 헤드를 통하여 화재 시 자동으로 물을 방수하는 소화 설비입니다. 스프링클러는 물을 저장하는 수조와 각 층마다 설치되는 밸브 및 배관, 물을 분출하는 헤드 등으로 구성됩니다. 평상시 습식 스프링클러의 배관 내부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기로 인해 실내 온도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개방되면서 자동으로 가압된 물이 분출됩니다. 또한 스프링클러에는 송수구가 있어 수조에 물이 바닥나더라도 외부에서 용수를 공급해 지속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프링클러는 소화약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물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추운 지역이나 겨울에는 얼어붙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동결 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고 동결의 우려가 있는 주차장 등의 장소에는 건식 또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 확산 소화 장치란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소화 약재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 장치의 내부에는 ABC 소화기와 같은 소화 약재가 담겨 있는데 다른 점은 열 감지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열 감지부가 열을 감지합니다. 이후 정해진 온도, 공칭 작동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노즐이 열리면서 소화약재가 분사되어 화재를 진압합니다. 자동 확산 소화 장치는 주로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 화기 취급소 등에 설치됩니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안 돼! 그러지 마! 안 돼! 안 돼! 소리! 안 돼! 상태에서는 안전핀이 잘 뽑히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놓은 상태로 안전핀을 뽑습니다. 그리고 노즐의 팁 부분을 잡고 불이 난 곳의 아래를 정확히 조준하여 손잡이를 움켜쥐면 됩니다. 이때 소화기 사용자는 실외에서는 바람을 등지고 실내에서는 문을 등지고 골고루 분사해야 합니다. 쓰레기통에서 누가 뭐를 거기다 버린 것 같아. 담배꽁초 같은 거 버리면 연기가 처음에 나더니 나중에 갑자기 불나가고. 소리를 질렀어요. 애들한테 빨리 선생님 불러오라고.
화재 발생에 대비해 직장인들로 구성된 소방대를 꾸린 곳이 많은데요. 이 형식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상시에 예상 밖의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한 종합병원의 사례를 함께 보시죠. 황현규 기자입니다. 병원 승강기에서 연기가 새나오고 코와 입을 가린 환자들이 황급히 복도를 빠져나갑니다. 5분도 채 안 돼 복도 전체가 연기에 휩싸입니다. 같은 시각 이 병원 다른 층 환자들도 대피를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는 환자가 먼저 병실을 나오고 휠체어를 탄 환자, 침대에 누운 환자들이 뒤이어 비상계단 쪽으로 향합니다. 직장 소방대에 소속된 간호사들이 매뉴얼에 따라 환자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화재 초기 대응도 빨랐습니다. 불이 나자 병원 직원들은 이 옥내 소화전에서 소방 호스를 꺼내 즉시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연기가 나는 승강기의 맨 위층 문을 열어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불을 껐습니다. 실제 상황은 처음이었지만은 어떻게든 불을 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전에 연습하던 초기 대응하는 그걸 생각이 나서 소방호스로 화재를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후 5분, 이른바 골든타임 내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경우가 80% 정도에 불과한 부산에서 자체 소방대가 조직된 직장은 2만여 곳. 불이라는 게 초기에 잡으면은 소화기 한 대로 소방차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소방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버리면은 재산 피해가 조그만 부분이 너무 크게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이상 받아야 하는 직장 소방대의 소방훈련이 요식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어젯밤 11시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불이 나 70명의 환자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부산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부산대학교 병원 A동 8층 여의사 당직실에서 불이 났다가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자체 진화됐습니다. 당직 간호사는 경보기 작동 소리를 듣고 복도에 나와보니 여의사 당직실 문틈에서 물이 흘러나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쪽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